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이후에 75일 만인데 일단 의도부터 정확히 파악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그동안 사실은 75일이나 이례적으로 도발 행위를 자제해 왔었는데, 그러나 아주 이걸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네. 북한이 그동안 이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것들을 한 3개월 정도간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했었어요. 따라서 이번 6차 핵실험과 3개월 정도간이라고 하면 한 12월 초까지 정도는 봐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워낙 잦았기 때문에 75일이라는 공백 기가 굉장히 이례적일 수 있지만 한 10여 년을 통틀어서 보면 대형 도발을 하고 또 3개월 후 해서 이제 시너지를 내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패턴이었는데, 예. 결국 그 패턴, 큰 곡선의 패턴은 이번에도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동안 이제 최근에 숭타오 중국 외교 특사가 네. 북한을 방문했다가 김정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 네. 여러 가지 조건이 김정은하고 안 맞았겠죠. 돌아간 직후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 단둥과 신의주사를 잇는 조중 5호 철교라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끊어버리고 예. 일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압박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반발 작용, 그리고 미국의 어떤 사실은 중국이 제시하는 조건이 미국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준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어떤 반발 작용,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도발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 국가주석 특사의 방북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성과가 없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고, 김정은이 만약에 숭타오 특사를 만나줬다라고 하면은 예스냐 노냐, 하여튼 어떤 가부간의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숭타오 특사는 당연히 미사일 도발이나 핵 개발 중지, 동결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테고,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아마 김정은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았을 것이다. 최룡해선에서 이제 사실 그것을 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숭타오 특사가 돌아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보고를 한 결과가 바로 압록강의 다리를 끊어버리는, 무역 다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났고, 또 직후에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도 지금 이제 북한 노동자들, 러시아에 한 3만 명 이상이 진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5천 명 정도를 줄이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예. 네. 5천 명 정도라면은 사실은 연간으로 따지면 북한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이 외화 현찰로만 거의 한 500억 이상의 어떤 현찰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특히나 이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최고광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들마저도 이렇게 압박에 동참을 하게 되니까, 예. 이래도 우리를 계속 압박할 거냐? 미국이 만약에 나를 공격하게 되면 당신네들이 더 힘들잖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발심도 보여주는 것이 이번 공격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그동안 75일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의 중국 방문, 또 JSA에서의 북한군 귀순 등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을 택한 이유를 좀 정확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현재가 안전하죠. 왜냐하면 미 항공모함 3척이 동해에서 합동 기동훈련을 했을 때는, 예. 북한이 그때 만약에 도발을 했다면 사실은 미국이 그 항공모함 3척을 가지고 북한을 전면전 공격을 해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그냥 사실 한 일주일 내에 이겨버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전력이 전개가 되었다가 예. 지금 다 돌아갔거든요. 예. 니미츠 항공모함은 샌디에고로 돌아가 버렸고, 또 스튜어드 루즈벨트 항공모함은 중동 지역에 이제 작전하러 갔죠. 예. 그러면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한 척만 남았는데,
이 한 척만 가지고 사실은 그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도발을 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공백기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 도발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반발이 본격화된 것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다음 뭐 한 보름 후 정도, 한 20일 후 정도가 되면 김정일 사망 6주기가 되죠. 예. 그래서 2012년 12월 12일 날 김정일 사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은하 3호라고 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2011년 12월 29일이 바로 김정은이 최고 총사령관, 그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추대된 날이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어떤 기념일 그리고 추모일 이런 것들이 12월 달에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12월 초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동안 사실은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11월 말에 지금 도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한 도발을 가지고 12월 17일 날 김정일 추도식에서 축사에 좀 써먹기는 좀 시기 애매하죠. 따라서 12월 10일에서 한 12일 정도 그때가 굉장히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시기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한미연합 공군훈련이 네.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리거든요. 네. 이게 이제 F-22, F-35, D-1B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공군, 미국 공군 해가지고 그 한 230여 대의 각종 전투기 폭격기가 참가를 해요.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 훈련인데 이거 훈련 기간 중에 또 도발하면 미국이 전면전을 안 하더라도 정밀 타격, 몇간 수술식 타격은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끝난 그러니까 12월 8일 날 끝나니까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정도가 또 북한이 한번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시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이번 미사일을 저희가 ICBM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비행거리는 1000km 내외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일단 고도가 약 4,500km 이상이 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 최대 고도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고각 발사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3,700km까지 날렸을 때가 있었고, 예. 네. 2,700km까지 날렸을 때가 있습니다. 거리를. 근데 이제 고각 발사도 이제 2,400km, 3,400km까지 했었는데, 예. 이게 4,500km까지 올렸다는 것은 사실은 멀리 날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지구의 중력이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4,500km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그 로켓 그 어떤 출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를 한 것이고 이것을 정상 각도로 옆으로 펴었을 때는 10,000km에서 1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과시를 한 거죠. 통상적으로 최대 고도의 한 곱하기 3 정도를 최대 사정거리로 봅니다. 그러면 4,500km까지 올라갔으니까 곱하기 3 정도 하면 12,000km 이상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궁극의 ICBM들이 주로 12,000에서 13,000km 최대 사정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4,500km를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게 옆으로 펴었을 때 12,000km짜리다라는 걸 이제 과시를 하면서 바로 궁극의 ICBM, 중국, 러시아, 미국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12,000km짜리 ICBM하고 똑같은 걸 우리는 가지고 있고 네. 지난 6차 실험을 통해서 나도 최소한 그 500킬로톤 미국 발표대로라면 한 1메가톤 그리고 중국 일본 발표대로라면 160킬로톤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핵 한두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예. 이런 장거리 ICBM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등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과시를 한 거죠. 네,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기술이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고각 발사,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나요? 사드 무력화되죠. 왜냐하면 사드의 레이더는 이제 탐지는 할 수 있지만 사드의 미사일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마하 15까지 정도만 여격이 돼요. 예. 그런데 이 4,500km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것은 그 중력 가속도가 점점 더 붙기 때문에 이 최소한 마하 25에서
최대한 막 30 정도까지 올라갔을 속도다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예.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제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드의 최대 요격 속도인 마 15 정도는 훨씬 넘어서는 것이 되죠. 예. 따라서 네.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공격은 요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고 또 이게 지금 탄착을 이번에 일본 저 혼슈 북쪽에 최북쪽에 있는 아오모리 현 근처에 떨어졌다라고 해요. 예. 그 아오모리 현이 바로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일본에 사드 레이더가 2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미군 거죠. 2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혼슈 북쪽에 있는 아오모리, 하나는 혼슈 중부에 있는 교토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혼슈 북쪽의 아오모리 현 그 사드 레이더 근처에다가 이걸 탄착을 시킴으로 해서 사드 지금 한중 갈등이 지금 봉합될 지금 여러 가지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사드 이거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 행위도 봐야 됩니다. 예, 이번 발사 루트가 아무래도 이제 사드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뭐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이 기술 여하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사드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이라면 이러한 고각 발사에 굉장히 좀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방향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2017년 현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는 없습니다. 예.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거고. 예. 뭐 국방부에서는 뭐 패트리어트 2 미사일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저는 국민 기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패트리어트 2 미사일의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률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국민 지켜주겠다. 이거는 사실 뭐 기만한 행위죠.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내년에 2018년도까지 우리 한국 공군이 팩3라고 하는 단거리 요격 미사일 8개 기지를 배치를 해요. 예. 그중에 한 네. 5개 정도를 수도권에 집중해서 배치를 할 거고,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 지역은 그 5개 플러스 평택과 오산에 있는 미군 패트리어트들이 해서 한 7개 정도의 패트리어트 기지가 아마 수도권에 배치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예. 그리고 수도권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빠른 건 또 방어가 안 되고 패트리어트 3는 한 10 정도 이하만 요격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네. 오늘처럼 이렇게 속도가 빠른 거, 그리고 또 SLBM이라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사드 레이더가 120도 각도만 탐지하기 때문에 그 옆으로 와서 쏴버리면 또 속도가 늦더라도 또 뭐 레이더가 탐지를 아예 못하니까 못 맞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공격 자산들이 북한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북한이 지금 그 강력한 핵탄두를 개발한 거는 뭐 전 세계가 이제 다 알고 있고, 북한이 여러 가지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는 점점 알아가고 있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지켜주려고 하면은 우리 군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은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사드로 인해서 우리가 확보를 했다라고 하지만, 예. 그게 북한이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로 공격을 해주면 참 친절하고 좋겠는데, 그러려고 무기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또 다른 무기창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새로운 무기 체계를 자꾸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같은 이 고각 발사,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있는 SM3라고 하는 123 장착형 미사일을 빨리 우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런데 그게 군과 군끼리의 나눠먹기식 예산, 배정 이런 것들에 치여서 뭐 해군 예산 이제 해군 건데 해군 예산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군에게 하라라고 하면 해군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군함 자기들이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군함 건조 이거 안 되니까 또 싫다 그러고, 공군은 원래 이 방공은 공군 건데 왜 해군이 하느냐, 우리에게 예산 줄라 이렇게 또 버티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군끼리의 어떤 자기들의 그 헤게모니 싸움에 우리 국민들 생명 다 날아가는 것이죠. 예. 전 도대체 이게 맞냐.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국군이, 국민의 군대인 국군이 국민을 지켜주려면은 나눠먹기식 예산 배정하지 말고 빨리 이 오늘 같은 고각 발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SLBM 이런 거 막을 수 있는 SM3 도입해야 됩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또 방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NSC 전체 회의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1시간가량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 회의에서 그러면 방금 전 말씀하신 그런 무기 구입이라던가 그런 것이 논의됐을 거라 보십니까? 논의되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SM3 같은 경우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 한국이 뭐
수정호씨 무기를 사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아마 이 SM3 미사일도 구매 리스트에 올라왔을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보는데 문제는 충분한 양이 있어야지 생생내기용 미사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2022년에서 2026년 정도까지 한국 해군이 그 이지스함 세 척을 추가로 건조를 해요. 예. 거기다가 이제 SM3 하겠다. 아니 지금 북한이 오늘 2017년 현재 핵무기를 지금 완성을 해버렸는데 2025년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해군 이지스함 세 척이 있어요. 오늘도 지금 바다에 나가서 지금 이 탄도미사일 이거 그 탐지를 했고 그 이지스 레이더를 가지고 또 그 이지스 하면서 오늘 또 그 현무3 미사일 해성 미사일 또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에 SM3를 업그레이드해서 장착을 해줘야 돼요. 레이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세척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레이더 업그레이드 비용과 미사일 장착 비용이 한 2조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해주면 2025년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지금 살 수가 있는데 당장이라도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또 뭐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총장들한테 물어보면 뭐 앞으로 뭐 세척할 건데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세척이 또 애매해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자기네들 그 각 자군의 무기 도입하는 예산을 배정받아서 쓰는 게 그게 목적인지 국민 지켜주는 게 목적인지 이 국방부가 예. 이 군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지경입니다. 예. 일단 아무래도 풀어야 될 문제는 앞으로 많겠지만 일단 오늘은 저희가 예측을 한 만큼 아무래도 군사 대응이 좀 빠르게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군사 대응은 아주 빨리 이루어졌죠. 예. 왜냐하면 이제 3시 17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3시 23분에 우리가 또 대응 훈련을 했어요. 그 대응 훈련이 또 기막히게도 육해공 합동 훈련을 했는데 육군이 가지고 있는 현무2 미사일 속도가 막 7, 8 이상으로 날아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해군공군이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하고 유도폭탄들은 속도가 막 1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어떤 다른 속도로 다른 시간차를 두고 쏘아가지고 동시에 낙탄시키는 그러니까 탄착이 될 때는 예. 탄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터질 때는 다른 시간에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쏘았지만 터질 때는 똑같이 터지게끔 이런 그 사격을 해버렸어요. 예. 그렇다는 네. 것은 평소에 우리 육해공이 합동 훈련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것을 북한에게도 과시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우리 정부도 이렇게 신속한 대응을 했지만 미국 정부의 경우에도 백악관이 이제 북한이 미사일 상공을 쐈을 때 미사일이 상공에 있을 때 보고받았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걸로 봐야 할까요? 사실 어제 이제 그 북한의 그 레이더파라든지 또 통신 신호 이런 것을 가지고 어제부터 미사일 발사할 것을 징후를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여러 군데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따라서 미국 정보 당국이 굉장히 이제 주시를 하고 있었을 테고 저는 오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무서워요.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네.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미, 중, 러, 일본 이런 우리 주변 사강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과격한 어떤 행보를 보이는 어떤 세력이 미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가장 또 힘이 세죠. 그런데 내가 처리하겠다. 불과 얼마 전에 한중일 이 동부가 어떤 삼강을 또 순방을 하고 또 다시 이제 베트남과 필리핀에 가서 아시안 전체를 또 다 만나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그 다자적인 어떤 그 힘을 모아서 북한을 압박하자라고 하고 간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예.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미국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뭐냐? 군사적 수단입니다. 예. 따라서 오늘 이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미국이 이거 레드라인 넘었다라고 선포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조선중앙TV가 어떤 성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재도입 기술에 성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함부로 했다가는 정말 미국의 공격을 부르는 초대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저에게 이제 위협이 되는 이유가 지금 이번 미사일이 굉장히 고각으로 발사됐기 때문인데 북한의 기술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핵탄두가 ICBM급 미사일의 결합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핵탄두가 ICBM에 결합된다는 것은 뭐 그 이미 결합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다만 그 결합된 핵탄두가 재도입에 성공할 수 있냐는 말인데
지금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은 보여줬고 예. 문제는 재도입인데 그건 아직 한 번도 안 보여줬는데 안 보여주고도 그냥 우리 능력 가졌다라고 선포하고 미국이 그래 맞다라고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위험하다. 북한이 굳이 안 보여주고도 북한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패턴을 보면 안 보여주고도 우리는 뭐 전략화 성공했다, 실전 배치했다라고 발표해버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우리는 증명시킬 방법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래 그거 맞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북한은 어떤 현실적인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현실적인 핵 보유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기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 방금의 말처럼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 너무나 가시화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네, 이제 또 평창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 전에는 정부가 북한이 이렇게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는 한미호 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을 알려지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하면 이러한 것들이 다 다시 자제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죠? 우리는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최를 하면서 북한까지 참여해서 정말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그 화합된 어떤 그 최고의 축제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우리의 희망인데 예.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북한의 참가가 핵심이었죠. 핵심인데 문제는 그 동계올림픽 기간이 2월 9일에서부터 2월 25일까지인데 이 2월 25일이 바로 또 한미연합 키 리졸브 훈련이 열리는 그 어떤 그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보면 이제 한미연합 키 리졸브 훈련하면 또 북한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2월달에 도발하고 2월달에 또 김일성 사망인가요? 또 2월달에 또 여러 가지 또 북한 기념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와 또 즈음에서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반발작용해서 또 도발을 하고 했는데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의 도발이 예상이 되는 점도 바로 그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사실 이제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이 키 리졸브 훈련을 한 일주일 미룰 수 있다. 또 그러고 싶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어떤 그 희망 섞인 이야기였는데 북한이 이제 오늘 이런 그 도발을 함으로써 사실은 키 리졸브 훈련을 미룰 수 있는 우리 명분이 사실은 동력을 좀 잃게 됐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참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완전히 높아져 버렸고 우리 사실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하던 그 평창 올림픽도 상당히 좀 손실을 입게 된 것이고 예. 또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게 바로 키 리졸브 훈련이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력이 이제 한반도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쯤에서 정말로 2월, 3월에 미국의 공격이 있을까 봐 사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